2021년 김포는 수도권 부동산 열기의 절정이었습니다. GTX-D 노선이 김포에서 출발할 거란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김포도 곧 2배 간다는 말이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타고 퍼졌죠. 여기에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증차, 풍무역세권 대규모 개발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 정도 호재면 서울 못지않다는 말이 흔히 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김포는 서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데다 교통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외지 투자자뿐 아니라 신혼부부, 젊은 실수요자들까지 줄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김포는 동탄, 하남과 함께 GTX 수의 3대장으로 불렸습니다. 실거래가는 분기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며 연일 고점을 경신했죠. 부동산 세미나장에선 올해 놓치면 기회 없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못 샀을 뻔했다.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 된다. 그게 바로 뜨거웠던 2021년 김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타이밍.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과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오를 것만 같았던 그 시절. 그 열기 속에서 평생의 선택을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 만 36세. 부천의 낡은 다세대 주택 전세,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중견 제약회사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월급은 세후 약 450만 원. 아내는 의료기기 회사 사무직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었고 출퇴근도 비교적 가까웠기 때문에 큰 지출 없이 매달 400만 원 가까이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전세금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억 8천만 원이던 전세금은 갱신 때마다 2천만 원씩 오르더니 어느새 2억 2천만 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이러다 전세금이 매매가랑 비슷해지겠어. 차라리 우리도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민호 씨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에게는 총 3억 8천만 원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내 집 장만에 보태 써라며 도와주신 돈까지 더해 총 3억 8천만 원의 현금이 손에 쥐어져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민호 씨의 마음을 흔든 건 대학 동창들과의 오랜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야, 너네 아직 집 안 샀어? 우리 작년에 김포 샀는데 지금 1억은 올랐어. 동창 재호의 말이었죠. 진짜로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 살 것 같다니까. 대출 끼고라도 사는 게 낫지 않냐? 옆에 있던 친구 성진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누나도 김포 투자했는데 2억 넘게 벌었대. GTX 들어오면 김포 완전 뒤집어진다더라. 평소 투자엔 관심 없던 민호 씨였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걸까? 다음 주말 민호 씨는 처음으로 부동산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올라오는 글들엔 생생한 사례들이 넘쳐났습니다. 작년에 6억 주고 샀는데 지금 8억 넘었어요. 김포 진짜 미쳤음, 매일 오름. 지금 안 사는 사람은 바보임. 제목도 자극적이었습니다. 김포 올해 마지막 상차, GTX 뚫리면 끝난다. 안 사면 벼락거지. 그는 밤새 김포를 검색했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GTX-D 김포공항 연결. 생각보다 좋은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내 수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한번 알아볼까? 수진 씨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직 애도 없고 저축도 잘하고 있었잖아. 괜히 대출 받았다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계속 오르는 전세금 얘기에 결국 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매년 전세금 오르고 우리 돈으로 남의 집 살려주는 것보다 이젠 우리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 정민호 씨 부부는 생애 첫내 집 마련을 위해 김포로 향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죠. 넓은 도로, 깔끔한 신축 아파트들, 멀리 보이는 한강까지. 두 사람 모두 말없이 감탄했죠. 와, 여기가 김포야? 분위기 진짜 괜찮다. 중개사가 안내한 곳은 대형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 31평 22층. 호가는 9억 7백만 원. 이 단지는 한강 신도시 안에서도 입지가 정말 좋아요. 보세요, 이 거실 구조. 답답함 없고 시원하게 뻗었죠. 그리고 저기 한강 보이시죠? 이런 뷰 나오는 라인 요즘 진짜 귀합니다. 솔직히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내년엔 12억 간다는 얘기 그냥 말 나온 게 아니에요. 집을 둘러보는 내내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햇살 좋은 거실, 깔끔한 마감, 무엇보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 뷰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수진아, 어때? 여기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 응, 여기서 아이 키우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가격은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감당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모아둔 현금 3억 8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5억 2,700만 원은 대출로. 초기 이자 부담은 100만 원대 초반으로.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보, 우리 월급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집값 오르면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2021년 11월. 정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그리고 잠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2021년 1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9억 6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불과 3달 만에 6천만 원이 오른 셈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 벌써 6천이나 올랐대. 진짜야? 대박, 우리 진짜 잘한 거네. 호기심에 부동산 앱을 열어보니 호가는 이미 10억대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민호 씨의 하루 시작은 호가 확인이 됐죠. 주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야, 민호야, 너 진짜 타이밍 신이야. 부럽다. 김포 투자 제대로 먹었네. 정민호 씨는 스스로가 투자의 흐름을 읽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분 좋게 김포 투자 후기를 커뮤니티에 공유하기도 했어요. 2021년 말 계약했는데 벌써 6천만 원 수익 봤습니다. 김포 진짜 답인 것 같아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저도 김포 알아보는 중인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때만 해도 정민호 씨는 믿었습니다. 이 상승이 이 행운이 계속될 거라고. 2022년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고 정민호 씨 부부의 이자 부담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죠. 우리 월급 대부분이 대출 이자로 나가는 것 같아. 그래도 버텨보자. 아직 집값은 잘 버티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10월 믿기 힘든 실거래 하나가 올라왔죠. 74타입 34층 실거래가 6억 4,500만 원. 불과 1년 전 정민호 씨 부부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을 9억 700만 원에 계약했던 걸 떠올리면 말 그대로 2억 5천만 원 넘게 빠진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심지어 우리는 18층인데 저긴 34층이잖아. 처음엔 특이한 급매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로 비슷한 평형의 실거래가는 계속 떨어졌고 심지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5억대에 거래된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밀리고 있었고 단지 내 중개사무소 유리창엔 급매 딱지가 붙은 매물들이 점점 늘어났죠. 정민호 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들어가도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포 진짜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9억 넘게 샀는데 도망도 못 칩니다. 이제껏 자랑과 확신으로 가득하던 커뮤니티엔 걱정과 후회가 뒤섞인 글들만 보이기 시작했죠. 정민호 씨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꺾이고 있다는 걸요. 2024년이 되어도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떨어질 줄 몰랐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싸늘했죠. 정민호 씨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며 자신이 산 아파트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때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 않겠어?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지만 2025년 1월 정민호 씨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같은 207동 같은 평형의 집이 5억 9,900만 원에 실거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9억 700만 원에 산 집이 이제 5억대라고? 무려 3억 원이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걸. 며칠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감도 기대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내 수진 씨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값보다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 하지만 그 위로는 5억이 넘는 대출과 집값이 6억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닌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정민호 씨의 선택은 큰 손실로 돌아왔고 한동안 시세표조차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씨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실패담만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포에 들어섰던 많은 사람들 역시 지금 같은 혼란과 후회를 겪고 있으니까요. 그럼 김포에선 대체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김포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변화를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급 폭탄이었습니다. 한강 신도시, 걸포사지구, 풍무역세권까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진 거죠. 특히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입주와 동시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도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어떤 단지는 전체 세대의 15% 이상이 매매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통 호재 지연이 겹쳤습니다. GTXD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지하철 5호선 연장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은 김포 골드라인뿐인데
이마저도 서울 직결이 아니라 환승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수요가 급속히 빠져나갔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김포를 뜨겁게 달궜던 외지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이탈했습니다. 실거주 수요만으로는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개발 호재로 다시 주목받는 지역들이 많지만 정작 아파트 실거래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영상 후반에는 그중에서도 실거래가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핵심 동네 세 곳을 중심으로 호재와 실제 시세가 얼마나 괴리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생활권인 풍무동과 장기동부터 살펴보면 먼저 풍무동은 김포의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권으로 풍무역세권 개발, 경희대 메디컬 캠퍼스 유치, 지하철 5호선 연장 풍무역 예정 등으로 교육, 의료, 인프라 개선 기대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는 2021년 34평 기준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매물이 2025년 6월 6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장기동 역시 김포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장기동 내에서 가장 하락률이 큰 아파트인 중흥 S클래스 파크 에비뉴는 2021년 40평이 최고가 7억 8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6월 실거래는 4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3억 2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장기동 일대는 향후 한강이 콤팩트시티와 연결돼 생활권 확장이 기대되는 지역이지만 공급 물량과 전세가 약세로 매매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양동은 서울과 가까운 입지,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생활권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운양동에 위치한 풍경마을 한강알라비발디는 총 857세대인데 약 159건의 매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세대 대비 약 18.6%, 10가구 중 2가구 가까이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매물 적체는 실수요자의 심리에도 부담을 주며 단지 전체의 가격 안정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22년 2월 8층 최고가 8억 2천만 원이 2025년 6월에는 14층이 5억 4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운양동은 GTXD 풍무역 인접성, 콤팩트시티 배우지, 마곡 지구 첨단기술 연구단지 개발로 직주 근접 수요로 중장기 기대 요인은 충분하지만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더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김포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등과 급락을 동시에 경험한 지역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급등기 이후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2024년 초까지는 핵심 생활권 아파트들 중심으로 2, 3억 원씩 빠지는 거래도 이어졌죠. 다만 최근 들어선 하락폭이 둔화되며 GTXD 착공, 시내폴리스 입주 등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소폭 반등했고 급매 소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 본격 회복까지는 매물 정리와 실수요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민호 씨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3억이 넘는 손실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결국은 또 일하고 또 사라지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안에 담긴 나의 기준과 나의 결정입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남의 말이나 단기 수익보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게 곧 내가 지켜야 할 현실적인 안전선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막막하더라도 여러분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